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걱정이 참 컸었는데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우후장이고요. 올해는 미장보다는 국장이 낫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과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빈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사료, 식품 이쪽으로 오늘 이제 또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미래생명자원이 목표 주가를 터치했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사료주가 원래는 좀 일찌감치 튀어야 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니온 시리즈는 좀 잘 갔지만은 좀 못 갔었습니다. 그 후발주자였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중간에 이제 2월 중순 말 때 유니온이 좀 튀었는데 이 종목은 좀 유일하게 못 갔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터치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장기 이동평균 300선 이 검정색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맞고 이제 밀리고 있죠. 음봉이죠. 거래량 터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요 주가가 손저가 터치 없이도 여기서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그 와중에서 계란값 올라가고 미국에서 장난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반응이 없다가 시장이 뭔가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하니까 해주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해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 말고도 고려산업, KC피드, 한일산업 이런 종목도 있는데 다 떴다 밀리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사료주들이 오늘로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으로 포트를 제외시키면서요. 혹시나 매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저는 수익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면서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다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의 마켓 1타 강사와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 세요? 그렇죠. 굉장히 세죠. 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이기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언제부터요? 오히려 이제 미국장이 더 세질 확률이 높겠죠. 반등이 나올 때도.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왜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선물도 아침에 저도 놀랬던 게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출발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선방을 했죠. 이 시초가를 한 마이너스 2%로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유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워싱턴이 새벽 1시거든요. 네, 1시 반 정도인데 자고 일어나고 지금 아마 머리 감고 식사하시면 아마 이쪽으로 건너가셔서 월가 관계자들 만날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월가 임원들과 회동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긴급하게 뭔가 비상소집 회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관련된 회동을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뉴스가 CNBC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아침부터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로 지금 이 선물이 강하게 플러스를 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낙폭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지금 되돌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다 이거였었어요. 일타 강사님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래 국내는 생각보다 선방을 할 거다. 근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계속 유효할까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글로벌 투자자금의 가장 많은 금액이 미국장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떨어지면 올라갈 자리에서 우리도 막히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현재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볼 텐데요. 지금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나운서분,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Fear and Greed 인덱스 지표라고 모르시나요? 아실 것 같았는데.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공포지수와 탐욕지수 이 게이지가 이 게이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상당히 막 올라가면서 전고 좀 뚫어주면 신고가 나오면서 모두가 돈을 버는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많이 있다. 그게 이럴 때는 이제 역발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차익을 거두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서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전에 한 5년치 통계로 봤을 때 이 최저 레벨에 근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전 최저 레벨이 9였어요. 9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3년도 때 막 10년 금리 막 튀면서 네. 이럴 때가 9였는데 거의 뭐 다 와가죠. 다 와고 있고 어제 전일 테슬라도 15% 정도 급락 나오고 뭐 엔비디아, 애플도 다 5% 가까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주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 제가 볼 때 오늘까지 7번째 보여드린다고 이게 써놨죠. 네, 이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이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때 이제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등이 내려가더라도 세게 나오죠. 네,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조만간에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미국장의 반등이 세게 나올 때가 문제예요. 왜냐? 돈이 지금 유동성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지? 지난번 3월 달에 유동성이 좀 많이 좀 축소됐다고 했잖아요. 그 도표 보여드렸는데 네. 그럼 그 돈이 우리나라 쪽으로 꽂히려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의 빅테크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재미가 없다는 거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이 뭔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뭐 미국이 2% 반등 나오면 우리나라는 1% 정도밖에 반등이 못 나오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많이 빠질 때 국내 증시는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장보다는 국내 증시가 약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장 기준으로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사실 지금은 이제 현금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뭘 살까? 약간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요, 항상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이분이 좀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워렌 버핏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아마 아실 겁니다. 보험사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세운 보험사인데, 지금 역대 최고의 현금 보유량. 1월 달에 이 뉴스가 보도됐을 때,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민주식들도 올라가고 증시가 사상 최고가 나스닥 찍어버리고 막 이런 날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워렌 버핏을 좀 비난하는 좀 이제 나이를 좀 드셔서 이제 감을 좀 많이 잃었다는 식으로도 약간 좀 비난하는 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발언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긴 그림 봤을 때 투자 경력이 굉장히 길었던 워렌 버핏의 그런 해안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금을 근데 이제 가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방송 나올 때도 이런 말씀드려요.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추가 매수할 살 현금이 없다는 점이겠죠.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올라오려고 하다가 같이 미국장이 얻어맞으면서 못 가고 이런 분위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월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겁니다. 바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는 뭐냐면 CTA 포지션을 갖고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좌회전 할 것 같으면 좌회전 하는 거고요. 우회전 할 거면 우회전 한다고 하는 건데 쉽게 해서 지수가 떨어지면요. 이 CTA 알고리즘 매매는 계속해서 매도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니까 쫙 빠지는 거죠. 장대 항목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CTA가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쫙 매수하면서 어떻게 된다? 증시가 뭐 2, 3%씩 지수 자체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향후 일주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적용되는 자료인데 제가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홍콩 항생증시 그리고 코스피. 왜냐하면 제가 항생지수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밀접한 연동이 있는 증시가 바로 저는 중국 증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홍콩 항생증시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마이너스. 지금 매도. 근데 지금 홍콩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증시, 대표 증시 위주로는 매도세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13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숫자죠. 근데 이제 이게 증시가 횡보할 때 횡보하면 매도 이 정도 하고요. 올라가도 매도입니다. 이게 올라가도 매도고 요거 좀 숫자가 갑자기 커지죠. 이거 뭐냐면 증시가 떨어지면 더 많이 매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타 강사의 결론은요. 어쨌든 관세, 뭐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리세션이 발생해도 나는 무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주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흘러내는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증시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섹터 이쪽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다. 조선, 방산, 네, 엔터, 미디어 콘텐츠. 그쵸. 예. 저 이렇게 딱 4개 카테고리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제 조선과 방사는 제가 좀 단기 고점 증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서 오늘 조금 같이 좀 얻어맞으면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 한알령 계속해서 이쪽을 봐야 될 수밖에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네. 뭐 엔터주 다 좋고요. 오늘 종목은요. 선재가 39,200원에 편입하고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플랫폼에서 갖고 왔습니다. 디어유라는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에서 피할 네. 수 있는 섹터이자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디어유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인 건 다 알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셨을까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게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장이든 국내장이든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종목들도 희한하게 최근에 같이 얻어맞고 있다. 이런 뜻은 뭐냐?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오유도 오늘 사실 플러스를 내고 있다가 지금 잠깐 방금 플러스 났는데 아까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좀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거든요. 자, 이 회사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SM, JYP, 엔터 소속 가수들의 이 플랫폼이죠.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 버블이 바로 이 글로벌 팬들과 그리고 가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이런 SNS보다 좀 더 진화된 버블 플랫폼 사이트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글로벌 팬덤 플랫폼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엔터, 한알령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이지만 과연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중국에 개봉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한한령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급격한 매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기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디어유라는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합권 부근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가 흐름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네. 분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을요. 44,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이죠. 48,000원. 손절 가격을 36,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사고 싶으면 엔터라든지 이런 디유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덜 피해가고 지수 방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를 오늘의 1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장 끝나고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너튜브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못다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MDD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MDD 관리, 계좌 관리가 좀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장 끝난 후에도 신광석 매니저에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켓 1타 강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